영화의 시작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숨쉬는 인도의 정글이 펼쳐진다. 그중 하나는 늑대 락사에게 길러진 인간 아이 모글리의 이야기이며 늑대 무리는 현명한 늑대 아켈라가 이끌고 있다. 그날 모글리는 늑대들과 함께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훈련을 한다. 비록 늑대는 아니지만 다른 늑대들과 함께 사냥하고 협력해야 한다. 나무 사이를 달리던 모글리는 실수로 썩은 나무를 밟고 넘어지고 만다. 그러자 검은 표범 바기라가 곧바로 그에게 달려든다. 바기라는 모글리가 아기였을 때 그를 발견해 늑대 무리에게 데려온 존재였다. 몇 달 뒤 정글 전체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고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가뭄으로 강물이 말라 평화의 바위가 모습을 드러낸다. 독수리가 평화의 바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모든 동물들에게 알린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서로 평화롭게 지내며 남은 물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정글의 법에 따라 서로를 사냥하는 것은 금지되고 모든 동물은 함께 강가에 모여 물을 마신다. 모글리는 인간의 방법을 이용해 물을 모으고 모든 동물은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아켈라는 화를 내며 정글에서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모글리에게 경고한다. 잠시 후 눈 주위에 화상 흉터가 있는 호랑이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그 호랑이는 시어칸이며 정글에 인간이 있다는 냄새를 맡는다. 시어칸은 아켈라에게 인간 아이를 넘기라고 요구하지만 아켈라는 거절하며 평화의 법을 어기지 말라고 경고한다. 시어칸은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 정글의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평화의 바위가 다시 물속으로 잠기고 가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가뭄이 끝난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다시 흐르고 평화의 바위는 물속으로 잠긴다. 무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아켈라와 늑대들은 계속 모글리를 지킬지 아니면 인간 마을로 데려갈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결국 모글리는 정글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바기라는 인간 마을까지 그를 데려다주기로 한다. 떠나기 전 모글리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여행을 시작한 두 사람은 코끼리 무리를 만나게 된다. 바기라는 코끼리가 정글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라고 말한다. 인간 마을을 향해 계속 가던 중 시어칸이 갑자기 나타나 모글리를 공격한다. 다행히 바기라가 제때 모글리를 구해낸다. 바기라는 시어칸과 맞서 싸우며 모글리에게 있는 힘껏 도망치라고 외친다. 하지만 시어칸은 너무나 강했고 바기라를 손쉽게 쓰러뜨린다. 모글리는 있는 힘껏 달려 마침내 진흙탕강을 발견하고 곧바로 그 안으로 뛰어든다. 마침 물소 떼가 진흙탕강을 건너고 있었고 모글리는 그 틈을 이용해 물소 한 마리의 등에 올라탄다. 시어칸은 모글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글리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시어칸은 늑대 무리에게 찾아가 아켈라에게 모글리를 넘기라고 요구하지만 아켈라는 모글리가 이미 인간 마을로 떠났다고 말한다. 인간에게 복수하지 못한 시어칸은 크게 분노한다. 그는 곧바로 아켈라를 죽인 뒤 절벽 아래로 던져버린다. 그리고 모글리를 다시 정글로 유인하기 위해 아켈라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한다. 한편 모글리는 여전히 물소의 등에 올라탄 채 잠이 들어있다. 물소떼가 가파른 절벽을 지나던 중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하고 모글리는 물소에게서 떨어져 강으로 추락한다. 다행히 통나무 하나가 떠내려오고 모글리는 그것을 뗏목처럼 이용한다. 강물은 모글리를 으스스한 숲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거대한 뱀의 허물을 발견한다. 배를 채우기 위해 과일을 따고 있던 모글리에게 너구리 한 마리가 다가온다. 모글리가 너구리에게 과일을 건네는 사이 다른 너구리들이 그의 과일을 모두 훔쳐간다. 모글리는 과일을 되찾기 위해 너구리들을 쫓아가지만 거대한 나무에 도착한 순간 거대한 뱀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뱀은 자신이 정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모글리를 최면에 빠뜨려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그때 모글리는 아버지와 함께 동굴에 숨어 있었고 시어칸이 그들을 공격해왔다. 아버지는 불을 이용해 시어칸과 맞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시어칸의 한쪽 눈에 상처를 입혔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만다. 다행히 시어칸은 모글리가 동굴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바기라가 모글리를 발견해 늑대 무리에게 데려간다. 모글리가 여전히 최면에 걸려있는 사이 뱀이 그를 삼키려 하지만 다행히 곰이 뱀을 물어 제때 구해준다. 정신을 차린 모글리는 눈앞에 거대한 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 곰의 이름은 발루였고 자신을 구해준 대가로 절벽을 올라 꿀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 처음에는 절벽이 너무 높았고 시어칸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인간 마을로 가야 한다며 모글리는 거절한다. 하지만 발루는 겨울이 곧 다가오는데 겨울잠을 버틸 만큼의 먹이가 없다며 간절히 부탁한다. 대신 발루는 모글리를 인간 마을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날 저녁 발루는 모글리에게 그토록 찾던 인간 마을을 보여주며 붉은 꽃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붉은 꽃은 정글에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절대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다음날 모글리는 덩굴과 나뭇잎으로 도구를 만들어 인간의 방법을 이용해 꿀을 모은다. 마침내 모글리는 절벽을 오르는데 성공하고 발루를 위해 꿀을 모두 모아온다. 강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던 중 바기라가 갑자기 숲을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바기라는 모글리가 인간 마을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글에서 인간의 방법까지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낸다. 바기라는 모글리에게 당장 인간 마을로 떠나라고 말하지만 발루는 하루만 더 머물렀다가 가자고 설득한다. 그날 밤 모글리는 동굴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밖으로 나가 보니 아기 코끼리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 모글리는 곧바로 동굴로 돌아가 자신이 만든 밧줄을 가져오고 인간의 방법을 이용해 다른 코끼리들이 아기 코끼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기라와 발루는 모글리가 코끼리 무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를 본 발루는 바기라에게 모글리를 정글에 남게 하고 다시 늑대 무리에게 돌려보내자고 말한다. 하지만 바기라는 시어칸이 이미 아켈라를 죽였으며 이제는 모글리까지 노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제야 발루는 모글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간 마을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러 차갑게 굴며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실망한 모글리는 곧바로 나무 위로 올라간다. 모글리가 혼자 나무 위에 있던 순간 원숭이 떼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납치한다. 바기라와 발루는 모글리를 구하기 위해 뒤쫓아가지만 강에 가로막혀 결국 놓치고 만다. 원숭이들은 모글리를 반다르로그라는 오래된 사원으로 데려간다. 그들은 모글리를 사원 안으로 데려가 왕 루이 앞에 세운다. 루이는 이미 시어칸이 모글리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으로 모글리를 보호해주겠다고 말한다. 그 조건은 모글리가 붉은 꽃, 즉 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루이는 인간처럼 불을 다루는 존재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모글리는 자신도 붉은 꽃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한다. 루이는 모글리가 거짓말을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불을 만들라고 압박한다. 다행히 발루가 제때 도착해 원숭이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다. 루이는 원숭이들에게 발루를 끌고 가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은 바기라가 이미 사원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바기라는 몰래 모글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원숭이 한 마리가 그들을 발견하면서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 모글리는 곧바로 사원 밖으로 달아나고 발루와 바기라는 원숭이들과 맞서 싸운다. 분노한 루이는 왕좌에서 내려와 직접 모글리를 뒤쫓는다. 모글리는 사원 안에 몸을 숨기지만 루이는 금세 그를 찾아낸다. 루이는 시어칸이 이미 아켈라를 죽였으며 이제 모글리만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설득한다. 하지만 모글리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사원을 빠져나갈 방법을 계속 찾는다. 루이는 모글리를 쫓아다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사원의 기둥들을 부수기 시작한다. 마침내 모글리는 나무에 도착하자 사원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한다. 잠시 후 사원이 무너지며 루이는 잔해 아래에 깔리고 만다. 원숭이들은 루이를 구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간다. 모글리는 바기라가 아켈라의 죽음을 숨겼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아직 사원에 갇혀있는 바기라와 발루를 뒤로 한 채 떠난다. 그날 저녁 모글리는 인간 마을에 도착해 시어칸과 맞서기 위해 횃불 하나를 가져온다. 그리고 다시 정글로 돌아와 시어칸에게 모습을 드러내 맞서 싸우자고 도전한다. 하지만 횃불에서 팀 불씨가 산불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른다. 붉은 꽃을 두려워하는 모든 동물들은 불길을 피해 강가로 몰려든다. 시어칸은 이 기회를 이용해 모글리가 이제는 예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동물들에게 말한다. 늑대들과 다른 동물들은 점점 모글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모글리는 자신이 다른 인간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횃불을 강물에 던져버린다. 하지만 그것이 시어칸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만다. 다행히 바기라와 발루가 제때 나타나 모글리를 구해준다. 발루는 용감하게 시어칸과 맞서 싸우지만 결국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늑대들과 모글리가 발루를 도우려 하지만 바기라는 인간답게 싸우라며 모글리에게 도망치라고 외친다. 모글리는 함정을 준비하기 위해 죽은 숲으로 달려가고 늑대들과 바기라는 계속해서 시어칸과 맞서 싸운다. 하지만 시어칸은 너무나 강했고 모두를 쓰러뜨린다. 모글리는 밧줄과 쓰러진 나무를 이용해 함정을 설치한 뒤 시어칸을 기다린다. 시어칸은 자신이 함정으로 유인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모글리를 뒤쫓는다. 모글리는 죽은 나무 위를 달려 커다란 나무까지 끝까지 올라간다. 시어칸이 모글리를 향해 뛰어드는 순간 모글리는 미리 준비해 둔 밧줄을 붙잡고 몸을 날린다. 결국 시어칸은 아래에서 타오르던 불길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 시어칸을 쓰러뜨린 뒤 모글리는 코끼리 무리와 함께 돌아온다. 코끼리들은 강물을 막아 불타버린 정글에 물이 다시 흘러가도록 만든다. 모든 동물들은 모글리가 정글 전체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이제 모글리는 더 이상 늑대 무리 속에서 목숨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늑대들은 아켈라를 대신할 새로운 우두머리로 락사를 선택한다.